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주머니의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8월 17일 긴 연휴를 마치고 이번 주 또 첫 거래일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상당한 급락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내일장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짚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지수가 조금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연휴가 끝나고 다시 거래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한번 낙폭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0.89%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2.86%, 굉장한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별현황으로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9일부터 해서 매도세로 계속적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사고 팔기를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교체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팔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좀 밀려내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먼저 이유를 좀 살펴보면, 자, G2 경제지표 부진이란 부분입니다. 자, 시장 하락 원인.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연휴를 지나는 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미시간 내 소비심리 지수라든지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같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모두 다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바탕에는 이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2.6만 명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우려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에 128명에서 16일 99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중국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좀 낮죠. 그래서 믿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활동에 대한 어떤 위축, 그리고 이런 경제지표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낙폭을 만드는데 첫 번째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원인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조기 테이퍼링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이 테이퍼링이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미국이 이제 유동성을 계속 풀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있었는데, 이 통화량을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테이퍼링은 수도꼭지를 잠근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궈 나가면서 통화량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테이퍼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긴축 재정과는 좀 다르죠. 먼저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일단 뭐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유동성의 어떤 양을 좀 줄이는 거죠. 하지만 일단 뭐 테이퍼링 이후에 지수가 조금 밀렸던 것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언론 쪽에서 테이퍼링 발표를 보통 12월 달로 예상을 했었는데 11월로 좀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흘러나왔고요. 역시나 실제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기간도 조금 앞당겨지는, 그리고 좀 더 짧아지는 이런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어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이 테이퍼링 우려감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또 약세를 만드는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 다시 또 증시가 흔들리게 되면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보면은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한번 지금 최근에 달러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원달러 환율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원달러 환율 인베스팅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어플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봉으로 보면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우리나라 돈인 원화는 약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환차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차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율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흐름은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환율이 최근에 이런 테이퍼링 조기 우려감,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급등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 이 속도가 조금씩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거기다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고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게 되면 경제가 좀 주춤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최근까지는 계속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았지만 이런 것들이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의 연준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사실 테이퍼링을 너무 빠르게 또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다시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려나 싶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또 한 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 여기서 유동성을 바로 회수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다시 또 줄어드는 우려감이, 그러면서 또 시장에는 또 다시 한번 테이퍼링 우려감이 사라지면서 증시에 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시장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반등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를 보면요, 오늘 아마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아프간 사태입니다. 아프간 사태인데 사실 지금 탈레반의 이 아프간 장악 발표가 나왔었죠. 그래서 미군 철수를 결정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공화당의 반발이 또 예상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바이든과 이제 민주당에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부채 한도를 좀 상향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협상에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뭐 아프간 사태와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낙폭이 좀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는 단기로 끝나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에 기회를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세 번째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는 맞지만 요거는 단기로 좀 끝날 확률이 높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기회를 줬던 그런 이슈들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문제는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낙폭이 워낙 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점을 아직 못 만들었다라는 거죠.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그래서 지수에 지금 베팅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조금 더 공격적인 베팅을 하시는 게 낫고, 조금은 관망을 하거나 조금 보수적인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실적이 조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뭔가 업황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추가 성장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회사들이라면 오히려 이번 낙폭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재무제표 좀 안정적이고 실적 성장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가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변동성의 가장 중요한 건요, 결국은 실적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결국 실적에 수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종목들 낙폭이 있다고 해서 이걸 메꾸기 위해서 너무 또 급등 종목들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안정적인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변신을 시켜 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지수가 반등했을 때 낙폭도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추가 시장 상승률을 넘어서는 추가 수익률까지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 공격적인 베팅, 테마주 급등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종목들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접근 시에는 항상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적 성장주 플러스 분할 매수,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비중을 늘려나가시면서 안정적인 포트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일장 공략주로 뭘 소개해드릴까? 사실 뭐 의미가 있을까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실적이 역시나 좋은 기업들이 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적과 그리고 업황이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스치면 상한가에 출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방송 시간이 한 30분 정도 앞당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지게 되면 제가 8시 시치면 상한가 금요일 방송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혼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약주 소개드리기 전에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증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2034번으로 이슈 추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와 참여 코드를 보내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추적은 제가 스치면 상황까지 하고 있는 코너명입니다. 풀네임은 위클리 이슈 추적인데 문자로 보내시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실적 성장주와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온 걸 눈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DKND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최근에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것들은 뭐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별로 좀 들어보지 못했던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작년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실적과 추가적인 숫자 포인트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낙폭이 나왔을 때를 이용해서 오히려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가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자고 한다면, 자, 첫 번째는 바로 친환경 제품 수요 급증 전망이란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00년도에 설립된 회사예요. 2000년도에. 그래서 합성 피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조 가죽이죠. 합성 피혁과 그리고 부직포 생산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두 개가 가장 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 규제 강화가 굉장히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들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친환경 정책을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합성 피혁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앞으로 시장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이 친환경 합성 피혁 같은 경우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유럽 섬유 제품 품질 인증을 통해서 만 3세 유아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란 안정성까지도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기술력에 대한 어떤 신뢰감과 기대감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친환경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일단 친환경 트렌드에 최적화된 사업과 인증을 받은
DKND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합성 피혁 시장도 연평 경계에서 4% 이상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합성 피혁 일반 합성 피혁보다는 친환경 합성 피혁 성장세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는 대표 합성 피혁 종목 중에는 가장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선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한 포인트도 말씀을 드려볼 텐데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당연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실적입니다. 2021년 최대 실적 전망. 자, 일단 연간으로 보더라도 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분기별로는 중간중간에 뭐 적자가 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재무 요약본을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는 계속 흑자였어요. 크게 뭐 빠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 때 작년 4분기에 약간의 순손실이 있었지만 곧바로 또 지난 1분기에 회복하는 모습들을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반기 실적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실적 확인하실 때는 금감원 공지 들어가셔서 반기 보고서 보시면 됩니다. 뉴스가 빨리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다리시다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 정보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연결 기준으로는 자회사와 함께해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요건 연간이고 요거는 올해 절반 1분기와 2분기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역시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별도 재무제표로는 더 좋았어요. 실적이 매출액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왜냐면 이건 작년 전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인데 요거는 지금 딱 절반만 실적을 써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이 가격의 절반만 됐어야 되는데 이미 절반 이상의 실적을 뽑아냈거든요. 그만큼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올해 1분기보다 2분기 때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눈으로도 지금 오늘 나온 실적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지만 항상 지금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다 실적이 거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공시 보시고 재무제표 좀 불안한 종목들, 적자 기록하는 종목들은 빠르게 포트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 확산에도 이 마스크와 합성 피혁 신제품으로 매출액도 굉장히 크게 늘었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와 상관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베트남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베트남 공장도 지금 연내에 건물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업 부문 성장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실제 지금 경제 활동 정상화가 백신 접종률 상승과 함께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비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재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재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경제 정상화의 흐름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었는데 미국 유명 기관 투자자들이 2분기에도 소비재 종목을 사들였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과 관련된 것들도 좀 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일반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성장주들 쪽이 아닌 소비재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도 이런 어떤 대형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에도 트렌드가 맞는 거죠. 적합한 거죠. 그래서 일단 소비재 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 인수합병 효과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최근 뉴스를 보시면 공시를 보셔도 돼요. 근데 뉴스로도 나오니까요. 자, DK인디가 글로벌 모자 제조 기업인 다다CNC의 경영권 및 최대 지주를 확보하는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역시나 이것도 여러분 공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인수합병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인수합병은 어떤 인수합병이냐 또는 그 인수 하는 회사와 원래 회사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분석을 해야 되고 각 합치는 회사들끼리의 어떤 사업성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연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지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합성 피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원재료 회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는 최대 지분을 확보하게 된 이 모자 회사 다다 CNC는 모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 DKND의 주력 사업과 상당한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원재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션 업체들을 앞으로도 조금 더 인수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 또 이제 작년 이제 9월달 정도의 기사를 보면 이 DKND 회사 대표님의 그 인터뷰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M&A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이 M&A에 대한 의지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다다 CNC를 인수한 걸 보니까 조금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되어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니까요. 전혀 본업과 상관없는 이상한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의심을 좀 해봤을 텐데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을 잘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원래 기존의 이 DKND가 B2B 영업이었어요. 거의 기업 대 기업이죠. 근데 다다 CNC 같은 경우는 모자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기 때문에 B2C란 말이에요. 그래서 B2B만 했던 회사가 이제 B2C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래서 약간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도 상당한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넘어서 네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 무이자 전환사채 발행. 이게 뭐냐면요. 사실 전환사채라는 게 일정한 어떤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를 포기하고 내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전환사채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없는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는요. 이자를 받지 못해요. 다만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을 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이 투자자들은요. 모두 다 손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들이 이 무이자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볼까요? 자, 최근에 이제 공시를 보면 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잖아요. 2회차. 여기를 보면 보세요. 발행 대상자들 보면 엄청 많거든요. 쭉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들이 이자가 없는 전환사채에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어떤 주가 상승, 주가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들이 대충 투자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무이자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이 자신감도 상당히 좋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의 어떤 이름만 봐도 상당히 이 회사를 좋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환사채에 투자를 했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 수준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모습들을 전망하고 베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무이자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게 이제 에코프로가 있었어요. 에코프로 최근에 엄청 올랐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25일이니까 이쯤인가요? 25일. 네, 이때 무이자 전환사채를 발행했었거든요. 에코프로도 역시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좀 늘고 있고 실제 최근까지 실적 좋았고 업황이 좋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
거기다가 개별적인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무이자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까지 있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번 DKND 합성 피업 관련된 선도 기업으로 앞으로 주가 추이가 기대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가 상당히 변동성은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점 확인하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변동성에 아주 안정적인 평균 단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공략주로 DKND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주가 추이 한번 계속 보면서 또 카카오톡 방에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실적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 꼭 확인하시고 특정 재료로만 움직이는 종목들은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안정화에 더욱더 집중을 하셔서 8월달 안에 여러분들이 손실난 종목들이 있다면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샵 2034번호로 이슈 추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매일매일 정보를 주고받으시면서 항상 다양한 대응 방법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샵 2034번호로 이슈 추적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와 참여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7일 오늘 시장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와 그리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수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